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가 해보죠. 23번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수정붕괴 누락이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죠.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를 기말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죠? 누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락 안 했다 그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용을 과소했고 그로 인해서 뭔가 부채도 과소했고 수익은 그만큼 또 증가된 꼴이고 그죠? 자본이 뭐예요? 이만큼 또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비용과 부채가 과소되고 자본은 뭔가 과대표시 된다.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번. 오류 수정에 관한 있죠.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뭐 쉽게 아실 거라고 봐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회계 연도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 자, 이월되지 않는 거는 바로 있죠. 손익 계정을, IS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월이 되는 거고, 손익 계정은요. 수익과 비용, 이런 계정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건 자본 계정. 이건 뭐, 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자본, 요거는 부채. 자산을 차감하는 거고, 자산에서 차감되는 거고, 자본금 도장.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죠. 25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2000X1년 초에 임대 목적이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해서 공정가치 모형이죠. 그죠? 공정가치 모형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X1년도 연말에 공정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일 경우에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공정가치 이거니까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변화가 없죠. 아무런 우리가 평가 손익 같은 걸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에 보면 얘가 이제 사채에 관한 얘기죠. 예, 사채 발행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아주 뭐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사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상각해서 그죠? 2년 상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발행은 이 시점이네요. 이 시점인데 이렇게 이 시점에 그죠? 사채를 액면금액, 액면구로 상환. 액면금액이라는 말은 10만 원이네요, 그죠?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환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얘의 발행가액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발행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상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X1년도, 그죠? 10월 31일 날 시점에 장부가치하고, X1년 2년 말 10월 31일 장부가치. 요거에 대한 가치를 뽑아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상환 대가를 비교한다는 건데요. 발행가액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효이자는 8%, 액면이자는 5%니까 여기 5,000원씩이네요. 그죠? 그러면 발행가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 요소가 있죠. 이자는 5,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000원 3년 동안에 계속 이자를 3번 줄 거니까 연금, 정상연금, 연금 현가를 가지고 하면 8% 항상해야 되죠. 우리 시장이자리니까. 그럼 2.5771 이렇게 될 거고, 원금 궁극적으로 나중에 원금을 줘야 될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현가, 이거 0.7923 0.7938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바로 있죠. 우리 사채 발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채 발행가액은 얼마냐면 이렇게 하면 9226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 금액이 바로 있죠. 우리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자, 회계 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X1년도 1월 1일 시점 발행했을 때 우리 지금 보면 사채는 우리가 10만 원 쳤고요. 그럼 현금 받았다 할게요. 현금 9226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차익만큼이 뭐예요? 92 빼기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7734가 요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차 살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현재 시점에, 그럼 요 시점의 장부 가치는요? 당연히 그죠. 9226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시점 요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차연도 생각합니다. 12월 30일 볼게요.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비용은 얼마냐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만큼이 빚이었잖아요. 이렇게 시계상 이거 빚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내가 92266을 빌렸는데 여기 이자는 당연히 그죠? 우리 유효이자를 8%가 되겠죠. 그죠? 그럼 8%가 되면 해당 금액은 92266 곱하기 8% 하면은 7381이 되겠네요. 그죠? 7381가 되겠습니다. 7381. 근데 이때 현금을 얼마 주냐면요. 현금 5천원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4일차 금액만큼이 덜 주죠. 요만큼을 덜 준 금액을 생각할 거예요. 요 금액이 2381이 될 거예요. 그럼 원래 은행에 줬다면 이 금액을 줬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이 빚이 진 거죠. 요렇게 해서 그죠? 요 빚이 요 시점의 상부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요걸 더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빚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94647 94647이 되고 요 시점 여기 바로 빚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X1년 2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X2년도 12월 30일 볼게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그죠? 요 이자 비용은 말 그대로 요거잖아요. 내가 빚을 요 시점에 요 빚을 빌려 쓴 거잖아요. 94647을 8% 이자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금액은 94647 8% 하면 7572 이렇게 757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금액은 757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금이 요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데 현금 5천원밖에 안 주잖아요. 적게 주는 금액은 나중에 만기 때 상환하는 모형이죠. 같이 주는 거죠. 살짝 상각이 되겠습니다. 요만큼. 또 빚이 늘어나네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은 2572. 그럼 요 금액하고 여기 또 빚이 줬죠. 요걸 합하게 되면 이 시점에 바로 빚이 되겠습니다. 2572 하면 97219. 219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뭡니까? 우리 장부가액 여기 액면 상환을 얼마 합니까? 여기 상환. 상환은요? 상환은 10만 원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정도의 가치를 10만 원에 줬으니까 해당 금액은 2781만큼 뭐야? 이만큼 손실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장부가액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표 막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처음에 있죠. 우리가 빚이 92266 됐잖아요. 그죠? 그럼 X1년도는요. 요거에 대해서 이자를 곱해가지고 5천을 빼면 뭡니까? 나머지, 그죠? 여기서 92266 곱하기 8%에서 5천원 빼면 여기 빚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 요 금액이 2381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요거랑 합해서 요 빚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빚이. 그러면 944647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또 X2년도는 94647 이렇게 하고 곱하기 8%. 또 그죠? 5천원 이렇게 빼면 이 금액은 또 얼마가 되냐면 2572 요만큼이 또 빚이 늘어요. 그럼 요거랑 요 빚이 그죠? 합하게 되면 또 요 시점에 빚이 나오는 거죠. 요 시점이 97219 이렇게 간명하게 딱 이렇게 찾고 여기에서 뭡니까? 10만 원을 상환대가를 하니까 손실이 뭡니까? 2781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푸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간편법이라고 보면 돼요. 앞서서는 제가 지금 풀세트로 다
회계 처리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간명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체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우리가 오류 수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X 1년 10월 1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한국은 여기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1일 날고 1,000원짜리 잔존 정액법 이걸 잔존 가치가 이렇게 되고 여기 11만 1,000원에 취득했다. 이거네요. 그죠? 취득했는데 기계장치를 뭘로 처리한 거야? 소모품으로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장치로 해야 되는데 소모품으로 했으니까 잘못 기입했다. 근데 이제 마침 장부를 계산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오류를 확인했다고 했으면 그럼 회사는 지금 있죠. 오류 잘못된 있죠. 오류 붕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한 붕괴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소모품비 12만 1,000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금 12만 1,000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한 거는 12만 1,000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른 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한 걸 바르게 하려면 결국 기계장치를 뭡니까? 기계장치로 원래는 기계장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장치로 12만 1,000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바꾸게 하려면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모품비를 빼줘야지 뭡니까? 오류 수정 붕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뭡니까? 이렇게 요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얘는 기계장치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 감누라고 좀 할게요. 그럼 요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요 금액은 말 그대로 이렇게 되죠. 자, 12만 1,000원에서 뭡니까? 여기가 뭐죠? 정액법이니까 어렵지 않네요. 12만 1,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원을 빼고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죠. 그죠? 5년이고. 근데 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중도치동 모형이니까 오래 사용한 거는요. 12분의 석 달이 되겠습니다. 그죠? 3개월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6,000원이 돼요. 그죠? 결국은 요 금액은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이렇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오류 수용 붕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4번이 4번이 아니고 얼마죠? 3번이 된다. 그죠?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 기계장치가 11만 5천원? 부품비를 잘못했다. 기계장치 12만 1,000원.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이 원래 문제는 하고 좀 다르네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고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12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오타 났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있죠. 그 시험지는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옮기면서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예, 여기 4번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순간 좀 당황했네요. 답이 없어서.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똑같잖아요.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28번에 보면 충당부채로서의 인식요건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충당부채라는 말은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그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우리가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고 이건 기억.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충당부채는 여기는
충당부채를 잡고, 이거는 주석으로 이렇게 적어요. 주석 이렇게. 아주 희박하면 이렇게. 네,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까요? 29번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상에 간접법에 따른 그죠? 산출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죠. 이 간접법은 바로 직접법이 아니니까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바로 단기 순이익이 50만이다, 그죠? 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요 단기 순이익의 변화, 요 안에 들어있는 있죠. 현금 수익이 아님에도, 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비용으로 잡은 놈은요, 전부 다 제거하면 결국 우리가 현금주의에 의한 단기 순이익을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X 얼마냐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비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좋아지면 마이너스, 나빠지면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눈에 거스르는 게 있어요. 단기 차입금의 감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차입한 금액이 감소된다는 말은 이거는요, 바로 돈의 차입과 관계되니까 재무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 빼고 나머지 것만 한번 해보죠. 비용이 증가해요. 나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빠진 것은 더하고, 우리 매출 채권이 증가했대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좀 좋아졌다 보면 마이너스하고, 손실이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하고, 재고가 감소되면요,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빠진 거예요?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빠진 거지. 자산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죠? 자산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빠졌죠. 그럼 더하고. 그럼 이걸 다 한번 있죠. 합해보세요, 그러면. 합하게 되면, 결국은 요거 10만원 하고 10만 빼면 3만 하면 15만원이 뭡니까? 15만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럼 단기순이익 50에서 15를 더하면, 결국은요, X는요, 65만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금 흐름표를 푸는 방법은 또 푸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죠? 연습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이 재무 비율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럼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재고 자산의 보유 기간하고요, 플러스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죠. 이 두 개를 합한 그죠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의 그죠 우리가 회수 기간, 보유 기간,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뭐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 바로 우리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재고자산의 보유 기간은 이렇게 보여요. 1년을 360이라고 가정하면 360 나누기 우리 재고와 관계된 거는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회전율을 나눈 그죠? 기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요. 회수 기간은 1년을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려 대상은 얘하고 얘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이게 고려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니까 보유 기간이 보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여기 4회래요. 36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금액은 4, 9 그죠? 90일이 될 거다. 그죠? 90일이 될 거.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5회가 되죠. 그죠? 5회를 360으로 나누면요, 요 금액은
얼마가 되죠? 71인가요? 오, 빨리 하네요. 예,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요. 두 개를 합하면 결국은 162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면 이건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알되 출제가 잘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 매출세 건 해준절 이거 영업 주기와 관계된 걸 많이 내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교환에 따른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해당 교환이 유의적인 상업적 실질이 있냐 이거죠.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매각을 전제하고 처분 손익을 그죠?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장부가액을 처분 손익은요. 장부가액을 뭘로 판 거예요? 공정가치로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해당 있죠.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찾고 공정가치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산 볼게요. 이것도 9월 1일이네요.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교환 이때는 현금 지급하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는 구형 컴퓨터에 있죠. 취득원가하고 잔존가치가 내용서 5년 정액법은 근데 이거는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때 취득했다 그죠? 여기 5년 정액법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교환할 때까지 1년하고 8개월 정도 지금 상각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부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취득원가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